여러분이 평생 모은 국민연금이 지금 환율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뉴스 한 줄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정부 원달러 환율 방어 위해 국민연금 활용 검토. 근데 이 한 줄을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꺼내서 치솟는 환율을 막는 데 쓰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내 연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국민연금 환율, 원화 가치 달러 사이의 거대한 퍼즐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1,470원 돌파, 1,500원 시대 눈앞, 2025년 11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안팎으로 지난 1년 동안 원화 가치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원가가 오르고 휘발유 값이 뛰고 해외여행은 꿈이 되고 회사는 수입 원가 부담에 휘청거립니다. 여기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외환 보유액만으로는 버티기 힘드니 국민연금이라는 초대형 플레이어를 외환 시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금융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운명과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벨트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나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오늘 요리의 메인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원달러 환율.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 대략 1,40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 1년 GDP 절반이 넘는 돈이 국민연금 한 덩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국민연금이 가진 자산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달러, 유로,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 인프라, 그 말은 곧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마다 원화는 팔고 달러는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는 한국이라는 금융시장은 욕조입니다. 근데 이 욕조 안에 1,400조짜리 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 고래가 몸을 한번 뒤집을 때마다 욕조 안의 물, 즉 환율이 출렁거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해진 건 맞습니다. 킹달러라고들 부르죠. 하지만 2025년 들어 원화는 그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위기, 관세 부활 공포 때문입니다. 미국이 다시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관세,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앞으로 수출 더 힘들어지겠다는 공포가 한국 경제는 위험하다. 그럼 안전한 달러로 옮기자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자 많이 주는 나라 미국, 이자 덜 주는 나라 한국. 자본은 냉정합니다. 그럼 미국 간다, 이겁니다. 이게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의 구조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 이번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달러를 삽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해외 ETF에 매달 수조 원씩 투자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을 60%까지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 내부에서 달러를 향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통 환율이 너무 오르면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환 보유액을 꺼내서 시장에 달러를 푸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환 보유액은 한 번 쓰면 진짜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대략 4,200억에서 4,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걸 계속 꺼냈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외환 방어하려고 돈 계속 쓰네? 저렇게 가다간 위험해지겠는데?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이겁니다. 야, 굳이 우리 중앙은행 돈만 쓸 필요 있냐? 이미 시장 안에 달러를 엄청 굴리고 있는 고래가 있잖아? 국민연금. 그래서 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이 네 곳이 모여서 사자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환율이 너무 튀지 않게 우리 같이 조절해보자. 여기서 나온 무기가 바로 오늘의 메인 요리,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국민연금이 달러를 시장에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달러 현찰을 직접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파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환해지 개념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해봅시다. 애플, 엔비디아, S&P 500, ETF,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는 미국 주식 가격, 두 번째는 환율, 즉 원달러입니다. 미국 주식은 올랐는데 환율이 확 떨어지면 내 수익은 줄어들죠. 그래서 큰 기관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식은 그냥 들고 가고 대신 환율 위험만 따로 없애자. 즉, 미래 달러의 환율이 내릴 걸 대비하여 미리 현재 가치로 고정해두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것을 환해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에 대해 환해지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에는 달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어차피 길게 가니까 굳이 보험을 안 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1월 특별한 상황이 왔습니다. 환율이 1,470원대를 뚫고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시장 불안이 커지죠. 그래서 정부와 국민연금이 합의합니다. 평소에는 안 쓰던 카드지만 환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튀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지를 하자. 이게 바로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부분 이해하면 뉴스에서 선물환이니 스와프니 나와도 다 이해됩니다. 첫 번째 단계, 국민연금이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맺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입장입니다. 6달 뒤에 내가 달러 받을 게 있어. 그걸 지금 환율로 미리 확정하자. 그러니까 미래의 달러를 지금 가격에 팔게. 이게 달러 선물환 매도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미래에 받을 달러를 지금 1,470원에 미리 팔아놓는 거이죠. 만약 달러가 더 뛰어오르게 됐을 때 벌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달러가 떨어질 때의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은행은 위험해지기 싫습니다. 은행은 국민연금에게서 6달 뒤 달러를 사기로 한 계약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만히 있다가 6달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위험하잖아. 그럼 나는 지금 미리 동일한 만큼의 달러를 시장에서 팔아서 포지션을 맞춰놔야겠다. 그래서 은행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는 순간 바로 시장에서 같은 금액의 달러를 미리 팔아서 자기 위험을 없앱니다. 그래서 은행은 중간 수수료만 받고 환율 방향과 상관없이 안전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 결과로 국민연금은 선물한 시장에서 해지 계약을 하고 은행은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입니다. 그렇게 외환 시장에는 실제로 달러가 풀리고 그만큼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듭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이 선물한 한 방 치면 은행이 대신 달러를 팔면서 시장에 달러가 뿌려진다. 이게 국민연금 환율 방어의 실제 레시피입니다.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여기서부터 숫자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 자산, 대략 4,800억 달러 수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와의 합의에 따르면 이 중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4,800억 달러의 10%면 480억 달러입니다. 이론상 최대 480억 달러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간접적으로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걸 한 번에 푸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달에 최대 40억 달러씩 12개월에 나눠서 이 정도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억 달러는 어느 정도냐? 어떤 달에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보다 더 큰 달러 공급량이 될 수도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야, 지금 이 가격대에서
국민연금이 40억 달러씩 달러를 팔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환율 1,600원, 1,700원까지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겠어?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위에서 누르는 손이 생겼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항상 득과 실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봅시다. 첫째로 외환 보유액을 아끼면서 달러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외환 보유액을 줄이는 것보다 국민연금의 계약 구조를 이용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로 환율의 과도한 급등을 막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1,400 후반대에서 누군가는 위에서 눌러주고 있다.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점에서 해지했다는 건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이익임을 말해줍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다고 본다면 비싸게 팔아놓고 나중에 환율이 내려갈 때 더 싸게 달러를 다시 매수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첫째로 만약 환율이 더 오르면 기회비용이 폭발하겠죠. 만약 지금 1,470원에서 해지를 걸었는데 진짜로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었던 환차익을 날린 꼴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환해지를 잘못해서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 넘는 기회비용 손실이 났다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의 독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우리 세대, 다음 세대의 노후를 위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환율 방어가 필요하니 연금을 도구처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고점이라 생각하고 달러를 해지합니다. 외국인은 이 기회에 오케이, 그 달러 내가 받을게 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은 환차익을 챙기고 우리는 기회 비용을 손실하게 됩니다. 이러면 비판이 더 거세지겠죠. 그래서 이 전략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고난도 요리 레시피에 가깝습니다. 맛있게 완성되면 물가도 안정되고 환율도 잡고 연금도 지킬 수 있지만 불 조절 잘못하면 환율도 못 잡고 연금 수익도 깎이고 욕만 실컷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2026년 요리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2026년을 놓고 여러 기관들이 내놓는 전망을 시나리오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연착륙, 즉 고확률 편입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2026년 한국 성장률을 대략 1.8%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 좋지도 그렇다고 완전 붕괴도 아닌 질질 끌리는 저성장 그림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은 1300 후반에서 1400 초반대로 새 균형을 잡고 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반도체 수출은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환해지는 최악의 폭등을 막은 안전벨트 정도로 평가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때 국민연금이 나서서 1,600원, 1,700원은 안 가게 어느 정도 막아준 거 아니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위기 관세 폭탄이 진짜로 강하게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에 10에서 20%대 관세가 매겨지고 미국, 유럽, 중국까지 보호무역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출은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한국 성장률 1%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에 다시 강한 약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상황이 오면 국민연금이 아무리 월 40억 달러씩 해지를 해도 바깥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안에서 양동이로 물 퍼내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환해지의 효과보다는 한국 경제 체력 자체의 한계가 더 크게 부각됩니다. 세 번째는 예상 밖의 반전, 즉 조금 더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수출은 다시 탄력을 받으며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고점에서 잘 팔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각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입니다. 첫째로 해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1,470원대에서 고점 방어용 해지에 들어갔다는 건 정책 당국이 보기엔 이 구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고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에서 무리한 달러 쫓아가기, 레버리지 FX 투자는 위험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 기업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환해지는 환율이 미친 듯이 폭주하는 최악의 상황을 조금 누르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여전히 같습니다. 비용 구조 점검입니다. 장기 계약, 부분 해지 등으로 환율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연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됐다고 해서 당장 연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정치 정책에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기금 운용 독립성,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하지만 정리해보면 결국 이 한 문장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환율 전쟁에 끌려 나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중 하나를 꺼낸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 노후 자금이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환율이 폭주해서 물가가 미쳐 날뛰는 걸 막는 건 분명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금의 수익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도 결국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 국민연금이 왜 환율에 영향을 주는지, 전략적 환해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달러를 푸는지, 그게 우리 물가, 우리 노후, 우리 투자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럼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칠지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 이게 바로 알고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레이더에 새로운 레벨 하나를 추가해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